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만 쑥쑥 짚어드리는 오늘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이거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군대에서 쓸 새로운 무기 하나 사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 바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로드맵입니다. 최근 한미 양국 사이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된 이 여정, 저와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해양 안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민감한 핵, 추진 동력의 진실, 주변국들의 복잡한 속내, 호주의 오커스 모델과 우리의 차이점, 그리고 마지막 장기 로드맵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해양 안보의 변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한국이 그토록 이 복잡하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원자력 잠수함을 원할까요? 아마 다들 당연히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타당한 이유죠. 하지만 진짜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야만 합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하거든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경제 강국이잖아요. 막대한 양의 에너지 수입,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그리고 핵심 공급망까지 이 모든 게 뻥 뚫린 바닷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멀리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에서 분쟁이 터져서 백길이 막힌다? 그럼 말 그대로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 주변만 지키는 걸 넘어서 저 멀리 뻗어있는 경제적 생명선까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SSN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이게 일반 재래식 잠수함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주기적으로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쉴 필요가 없거든요. 깊은 바닷속에서 지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무한정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한국 해군이 연안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진정한 대항 해군으로 거듭나게 해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능하고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는 셈이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추진 동력 대 무기. 이 전체 논의에서 가장 뜨겁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볼 차례네요. 사실 원자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고려하는 게 저농축 우라늄, 즉 LEU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고농축 우라늄과 달리 이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라는 룰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핵무기라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밟지 않고 잠수함을 움직일 강력한 추진력만 쏙 얻는 아주 영리하고 합리적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것과 핵무기를 실은 것은 완전히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핵탄두나 탄도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위협을 가하는 공격적인 무기가 절대 아니에요. 엔진만 원자력으로 쌩쌩하게 돌아갈 뿐 쏘는 무기는 철저하게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인 방어용 잠수함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 스스로도 확실히 못 받고 전 세계에도 아주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 지역적 우려의 탐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어용이라고 외쳐도 주변국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엄청난 무기가 도입되면 주변 지역에 파장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각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렌즈를 끼고 이 상황을 바라볼 겁니다. 중국은 당장 저거 미국이 우리 견제하려고 한국 부추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북한은 거봐 남조선이 저러니까 우리도 핵무기 더 만들어야 돼 하면서 핑곗거리를 삼을 게 뻔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도 잠수함 전력 키우자 하는 정치적 논쟁이 불을 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투명한 외교전을 펼쳐야만 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이 한마디가 완벽하게 정리해줍니다. 류지훈 박사가 한 말인데요. 목표는 원자력 추진력으로 가동되는 재래식 무기 탑재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지 핵무장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한국의 잠수함은 방어용이라는 이 확고한 서사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오커스가 과연 우리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시죠. 원자력 잠수함 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오커스 조약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도 호주처럼 그냥 오커스 방식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이 두 국가의 상황을 딱 비교해보면 왜 그게 안 되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국은 코앞에 북한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있고 조선업 인프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죠. 반면 호주는 먼 바다 작전이 목표고 잠수함 만드는 인프라도 이제 막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미국, 영국과 첩보까지 깊숙이 공유하는 엄청난 실력 관계가 깔려 있죠. 아예 출발선과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류지훈 박사의 날카로운 분석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커스는 중요한 참고 사례일 뿐 한국이 그대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템플릿은 아니다. 이 통찰이 핵심입니다. 호주 정잡지를 슬쩍 베껴 쓰겠다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해요. 대신 우리가 이미 빵빵하게 갖춰둔 산업 역량과 한미 동맹이라는 특수성을 잘 버무려서 오직 한국만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스스로 그려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이 모든 게 어떻게 현실을 되어갈지 장기 로드맵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원자력 잠수함은 대형마트 가서 덜컥 카트에 담아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사실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쇳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건 어쩌면 이 전체 과정에서 제일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 잠수함을 운영할 생태계를 총체로 만드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도 풀어야 하고요. 원자력 안전이라는 문화를 10년, 20년에 걸쳐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람도 키우고 시설도 지어야 하죠. 이건 국방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 부처가 수십 년 동안 매달려야 하는 초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마라톤을 버티게 해주는 단 하나의 튼튼한 기둥,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볼 게 바로 4번입니다. 글로벌 해양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우리가 호르무즈 해역 같은 먼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그게 바로 미국에게 한국은 진짜 믿고 등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구나 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최고의 간접 증명이 되거든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한계보다 훨씬 더 깊고 험난한 저 외교와 정치의 심연을 과연 한국은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한 국가의 해양 전략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이 흥미진진하고 거대한 여정,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끝까지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주제의 핵심만 짚어본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뇌를 깨우는 명쾌한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